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해서 마감했죠. 미국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전날 제롬 파월이 연설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AI에 대한 거품론을 제기했죠. 주가가 고공행진이 너무 높다, 이렇게 고평가됐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AI 거품에 대한 의구심이 또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해드렸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기업에 투자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뉴스 외에는 뉴스가 없다, 아마 그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었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그 하락은 그 제롬 파월의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AI 산업도 거품이 끼었을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닷컴 버블 시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일부 통신 장비 업체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장비를 구입하게 한 사례가 지금 그 닷컴 버블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흡사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투자할 때 계약금 100억 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결국 장비를 AI 칩을 넣네요. 엔비디아 AI 칩을 넣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지금 그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실적을 위해서 돌려막기를 한 것이 거품 붕괴를 앞두고 나타나는 뭐 경고,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미국 시장에 좀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의구심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일까 하는 생각. 근데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물량 출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주인 엔비디아야 애플, 아마존, 알파벳 이런 종목들은 1% 빠졌고요. 오히려 그동안 약간 소강 상태에 있던 테슬라만 지금 4% 오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봇 자동차, 그렇죠? 택시, 로봇 택시 같은 거, 이런 걸로 지금 승부를 좀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전기차 보조금은 이제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방향성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테슬라의 모습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특히 일론 머스크의 10년 뒤 급여 1조 달러 지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더 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이 2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무제한 통화 중식을 요구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지금 그 위험하죠,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통화 수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미국 통화 수합은 연준이 진행하죠. 정부가 아니라 연준이 진행하는데, 5년 동안 통화 수합을 거의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아르헨티나만 해준다니까 이게 조금 뭐 형평성, 물론 뭐 형평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죠. 왜냐면 미국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가 통화 수합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투자에 뭐 가시권에 들어오고, 미국과 우리하고 협상 과정 속에서 그 저기 뭐죠, 관세가 지금 일본 15%죠. 유럽도 15%로 내렸죠. 우리나라만 지금 25%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통화 수합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시장 여건이 될 수 있죠. 근데 미국이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화두로 봐야 될 재료 중에 하나다라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차트를 좀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내려왔죠. 어제도 0.96% 오르는데 오늘도 장중에 0.7%까지 낙폭을 약간 줄였지만 5일선을 살짝 이탈했죠. 월봉상으로는 뭐 거의 찍고 내려오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고요. 다우도 마찬가지죠. 다우도 지금 후행 스팬 연장선으로는 거의 다 온 상황이고요. 약간 밀리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5일선 이탈을 했죠. 어제까지는 5일선 이탈하지 않았던 미국장인데 오늘 5일선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차트에서 테슬라를 좀 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상당히 그 강해졌죠. 테슬라가 지금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거의 뭐 좀 있으면 정고점 갈 확률이 없죠. 이게 상승하기 시작한 게 그 10년 그 테슬라를 시총 10조 달러를 만들게 되면 1조 달러를 8조 5천억 달러를 만들게 되면은 1조 달러를 급여로 주겠다라는 옵션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로 주가가 막 뛰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1인에 대한 기대감. 사실 테슬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시잖아요. 그가 테슬라를 설립하면서 이렇게까지 띄울 줄 상상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감이 아직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장이 그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2예요, B2.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B2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12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14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 B2를 처음으로 집계한 게 1998년도 7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B2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14조, 그러니까 14조 1000억 달러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1998년부터 202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됐던 게 언제냐면 2021년도 그 코로나 때 막 주가가 엄청 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8월 18일 날 만들어 14조 686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B2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뭐 이런 해석도 되겠지만 투자금이 줄어들고 빚을 쓸려서 빚으로 샀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밀리면 이제 손실이 가중돼 버립니다. 순식간에 원금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 B2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B2를 안 쓰는 게 현명하죠. B2 없이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B2가 있으면 그만큼의 위험한 시장이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B2는 좀 자제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B2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사상 최고치에 가깝게 오면은 항상 시장은 그 B2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국내장에 그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의 그 모습을 보시면 기관은 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요 근래 주가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퐁당퐁당 기관들 퐁당퐁당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과거에 그 수급의 변화가 올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퐁당퐁당입니다. 둘 다 퐁당퐁당 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둘 다 퐁당퐁당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유지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이 지난번에 삼성전자 같은 4만원대 후반에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엄청났다고 하죠. 특히 블랙론 같은 경우는 뭐 9조 이상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진짜 매매는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어떤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위클리 만기죠. 다음 주가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그 추석으로 인해서 일주일 땡겨서 옵션 만기가 이제 다음 주 10월 2일이 되거든요. 10월 2일이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오늘이 옵션 만기 이제 미니 옵션 저기 뭐 위클리 만기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행태를 봐야 됩니다. 항상 기관이 미니 위클리, 그러니까 이 위클리를 아주 갖고 놀고잖아요. 그래서 요 월요일 날도 위클리 때고 기관이 확 땡겨 버렸고 오늘 또 위클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매매 행태를 좀 지켜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지금 상당히 싸움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요. 원달러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원달러 얘기를 하면서 9월 20일 이후를 지켜보라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어저께 1937원에 끝났는데 종가에 여기에서 1404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1420원 정확하게 12원인데요. 이게 돌파가 되면 좀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엄청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들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동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요 200일선이 1414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완전 정배열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장기 정배열로. 그렇게 되면은 진짜 환율이 많이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환율이 뛰는 게 우리한테는 악재이긴 주식시장은 별로 좋은 게 없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통화 수업도 안 된 상태에서 관세가 우리만 25%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환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환율의 변화를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